예, 안녕하세요. 줌토크 세미나 49차입니다. 벤하우스에서 준비했고요. 오스코 유저를 위해서 준비를 한 줌토크 세미나 49차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요즘에 환절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감기에 조금 걸려서 목소리가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오늘은 말씀드리는 것은 컨템포러리 임플란트 덴티스트리에서 39 챕터 39 익스라오랄 본 그래프팅 포 임플란트 리컨스트럭션. 보통 이제 외부에서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중앙안면외과 영역에서 골 이식을 하는 방법으로 깔바리아라든지 일리악이라든지 티비아라든지 피블라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그 뼈를 채취해 가지고 구강 내로 이식하는 방법 등을 많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뼈가 필요하거나 코티코 펜솔러스 본을 필요로 하는 임플란트 식립 시에는 이제 그렇게 이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39장 내용이고요. 오늘은 케이스 레프트로는 전악 임플란트와 전체 임플란트라고 하는 풀 마우스 리해빌리테이션에 대한 케이스 하나 보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9 익스트라오랄 본 그라프팅 포 임플란트 리컨스트럭션. 보통 이제 임플란트는 깔바리아, 포스티리어 일리아 크레스트, 엔테리어 일리아 크레스트, 티비아, 피블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보통 이 다섯 가지 영역에서 종류로는 네 가지인데요. 네 가지 뼈에서 구강 내 외에서 채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인트라오랄에서 본그라프팅 하는 하베스팅 하는 부분은 심피스, 레이머스, 그다음 튜버로시티, 그다음에 이제 본 소켓이나 이런 데 그라인딩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소개를 했듯이 익스라오랄 본그라프팅 하베스팅 하는 부위로는 깔바리아, 어, 일리아 크레스트, 티비아, 피블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티칼본의 단단한 정도는 깔바리움, 크라니움이 상당히 뛰어난 걸로 되어 있지만 캔셀러스는 상당히 적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그라프트를 할 때 코티칼본만 떼내고자 할 때는 크라니움, 깔바리아를 떼내서 사용을 하게 되고요. 코티코 펜슬러스를 많은 양을 채취하고자 하면 일리약을 주로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티비아 같은 경우에는 티비아의 PMCB를 주로 이제 거디스 튜버클에서 PMCB를 채취해서 파티큘레이티드 메로우 본입니다. 이제 본 메로우 PMCB라고 하는데 본 메로우 본 자체를 캔서러스 본을 채취해 가지고 이식하는 사이너스 리프팅을 할 때 사용한다든지 GBR 본그라프트를 할 때 같이 섞어서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피블라는 코티코 캔서러스 형태로 특히 이제 코티칼본하고 캔서러스는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길이가 긴 부위에 이식을 할 때, 디펙트 부위가 긴 부위에 이식을 할 때 상악이나 하악에 주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깔바리아 그라프트에 해당되는 부분은 깔바리움은 코티칼본, 코니칼 코로날 수처, 파리에탈 수처, 스카머스 수처, 그 다음에 미들메니지안. 보통 여기에 바스큘리티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대체적으로는 어, 피부를 적출해서 피부에 해당되는 부분을 인시전해서 그 안에 깔바리움이 두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코티칼본이 두 층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한 층만 제거한다는 생각으로 제거를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이나 특히 이제 그 유럽 영역에서는 깔바리움을 상당히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깔바리움을 거의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대학 병원에서 있을 때에는 깔바리움을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았지만 어, 트라우마 환자들인 경우에 사용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외상 환자인 경우에 사용을 했었습니다. 아나토미 테크닉 같은 경우에는 어, 헤어를 제거를 하지는 않고요. 헤어를 일정 정도는 그 프랩 해가지고 뭐 쉐이빙이나 이런 것들을 굳이 할 필요는 없고요. 그 부분에 인시전을 코로나 인시전을 통해 가지고 인시전을 하시면 되겠고, 좁은 부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어 바이코로날 그 인시전을 통해 가지고 인시전해서 그 안에 코티칼 본만을 제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거를 할 때에는 CBCT를 꼭 찍어서 확인을 좀 하실 필요가 있고요. 블리딩이라든지 허니아, 어, 브레인이 허니아가 나오는 경우들도 가끔씩 있는데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허니아가 나왔을 경우에는 다시 집어넣고 뼈도 집어넣고 이식 다시 하고 어, 수치하고 나오는 형태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케이스는 아니고요. 일리약 본그라프트입니다. 일리약은 어, 이제 포스테리어 일리약하고 엔테리어 일리약, 저는 이제 주로 엔테리어 일리약을 주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포스테리어 일리약은 크기가 크기 때문에 맨디블 프랙처라든지 맨디블 본그라프트라든지 디펙트가 큰 경우에 이식을 할 경우에 코티코 캔슬러스로 이식을 하는 방법 등을 취하고 있습니다. 엔테리어 일리움에서는 한 50cc 정도의 오토제노스 캔슬러스 본을 채취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캔슬러스 본하고 코티칼 본하고 같이 채취를 해서 본그라프트와 함께 이식하는 것을 주로 많이 하고 있고 어, 성공률도 상당히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칼바리움은 컨트라 인디케이션으로는 그 메타볼릭 본 디지즈를 가지고 있는 오스테오 임퍼펙타라든지 그다음에 오스테오페트로시스라든지 파제티즈, 특히 파제티즈 환자 60대 환자 중에 파제티즈가 가끔씩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칼바리움을 채취를 하게 되면 뇌 브레인이 노출되는 경우가 가끔씩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레디에이션 돼 있을 때, 그다음에 8살 이하인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컨트라 인디케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메일 패턴 뭐 몰드니스, 우리가 그 대머리 있잖아요. 대머리인 경우에 이제 되도록이면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프레셔스 스킬 트라우마가 있는 경우, 미리 그 이전에 트라우마가 있는 경우에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리약 본그라프트를 할 때에는 되도록이면 여성 환자인 경우에는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여성의 그 엉치뼈라든지 그다음에 수영할 때 수영복 내에 이제 흉터가 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일리약 본그라프트를 여성 같은 경우에는 컨트라 인디케이션으로 좀 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그걸 감안해서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일리약 본그라프트의 일리로 하이포글로살 너브라든지 그 다음에 서브코티칼 코스탈 너브라든지 엔테리어 일리약 스파인 너브라든지 이런 너브들이 이제 그 글래티어스 머슬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피해서 이제 인시전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일리약 본그라프트는 대체적으로 세컨드 사이트 하베스팅이 너무나 크고 포스트 오퍼레이티브 동통이 상당히 심하고 컨트라 인디케이티드한 질환들이라든지 프랙처가 발생된다든지 골수염이 발생된다든지 이러한 위험성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좀 디스어드밴티지 형태로 주의사항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리약의 안쪽에서 채취를 해가지고 코티코 캔슬러스를 채취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 소아리스 머슬과 일리약 머슬 자체를 디태치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허니에이션을 좀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장의 허니에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서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글루테우스 맥시머스 머슬을 일정 정도 디태치하고 포스테리어 일리악 크레스트를 제거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걸 제거했을 때에는 눕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옆으로 누워서 주무셔야 되는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전신마취 뭐 큰 수술을 하지 않고서는 굳이 이걸 인트라오랄 수술에 적용하는 것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맨디블 프랙처, 맨디블이 전체를 제거하고 난 다음에 캔서러스 본을 이렇게 이제 메쉬를 대고 이식을 하고 난 다음에 임플란트를 심었던 케이스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그 소프트 티슈하고 하드 티슈를 리컨스트럭션을 하기 위해서 맨디블을 완전히 적출하는 경우에 캔서라든지 아니면 이제 아멜로블라스토마라든지 이런 것들인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수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티비아 본그라프트인 경우에도 일정 정도는 티비아 본그라프트인 경우에도 어, 거디스 튜버클에서 티비아를 채취해서 캔서러스 본을 보통 20c에서 25c에서 40cc 정도를 채취할 수 있고 사이너스 본그라프트라든지 소켓 리프팅을 한다든지 미니멀 포스트 오퍼레이티브 동통이 적기 때문에 카일 미쉬라든지 닥터 막스라든지 이런 그 분들은 대부분이 티비아 본그라프트를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깔바리아나 일리약보다는 티비아 본그라프트를 선호하고 있고 그 부분을 이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거디스 튜브클에서 동그랗게 따가지고 거기에서 이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커다랗게 문제는 없고요. 산을 탄다든지 일주일간 계단을 오른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으시면 프랙처가 발생될 확률은 없습니다. 그 보통 이제 본그라프트를 하고 난 다음에 피블라 본그라프트는 마스큘라라이즈드 컴포지트 그라프트, 코티칼 봉하고 마스큘라리티 본 자체를 이식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리컨스트럭션 할 때, 재건을 할 때 주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맨디블이라든지 맥실라의 재건을 하고자 할 때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스큘라리티 컴포지트 그라프트인 피블라 본그라프트는 리컨스트럭션 하기에는 상당히 디펙트가 크거나 6mm 이상이 됐거나 6cm 이상이 됐거나 스킨 패드클이 반드시 필요한다거나 또 하나는 여러 가지 본그라프트, 프리 본그라프트를 했는데 실패를 했다거나 이런 경우에 주로 이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마스큘라라이즈드 컴포지트 그라프트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일리악이라든지 티비아 본그라프트는 퍼스트 초이스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 캔서러스 본을 이식을 하는데 퍼스트 초이스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케이스를 하나 보겠습니다. 이 환자는 12살 남자 환자인데요. 응급실로 페이퍼 스웨일링으로 내원을 하였습니다. 로컬 클리닉을 거쳐서 내원을 했고요. 2016년도 5시에 오후 5시에 응급으로 내원했는데 47번이 흔들거리고요. 동통을 느꼈은 상태였고 초진시에 47번 원인은 앱세스로 보고 IND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IND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블리딩이 돼서 누꺼즈만 체인지하고는 집어넣고는 어, 응급실로 보낸 환자입니다. 퍼스트 디스차지는 전혀 관찰되지 않고 블리딩만 됐다라고 합니다. 이거에서 먼저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이분은 47번 루트가 형성이 되지 않은 상태이며 그 부분에 매로에 디펙트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누꺼즈를 딱 빼니까 이렇게 피가 흥건하게 나옵니다. 수도꼭지처럼 펑펑 솟는 형태로 나오게 됐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CT상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매로가 완전히 그 하나의 수도관 파이프처럼 PVC 관처럼 완전히 비어 있는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실제로 센트럴 타입의 헤만지오마라고 합니다. 컴빔CT나 CT를 통해서 확인을 했었다라면 이 환자의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았을 텐데 엄청난 블리딩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렇게 센트럴 타입의 헤만지오마 같은 경우에는 수도관 파이프가 펑펑 물 솟듯이 거의 사망할 정도로 그렇게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블리딩이 너무 많이 돼서 익스트라 아티큘라 익스터널 카로티드 아터리를 하나 잡았고요.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반대편에서 오는 블러드 서플라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리텐션이 상당히 맨디블에 계속적으로 쌓여서 맨디블 전체를 잘랐습니다. 맨디블 전체를 자르고 이렇게 자르고 브리딩 컨트롤을 하고 난 다음에 확인해서 리컨스트럭션 플레이트를 대고 확인을 해보니까 이렇게 구멍이 뻥뻥 뚫려져 있는 센트럴 헤만지오 타입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6개월 정도 이렇게 이제 리컨스트럭션 플레이트로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6개월 지난 후에 자신의 뼈를 저희가 재처리를 했습니다. PMCB 우리가 이제 그 동종골 있죠? 동종골 본뱅크에서 동종골 프로토콜에 따라서 뼈를 만듭니다. 미네랄라이제이션 돼 있는 것들을 일종의 유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뼈를 만들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맨디블 메로우를 완전히 비고요. 그 다음에 겉에 코티칼 본만 이렇게 남을 수 있도록 하고 난 다음에 이식을 했습니다. 이식을 했고 이식하고 난 다음에 맨디블을 이렇게 만드는 과정까지 했었던 환자 케이스입니다. 맨디블의 리컨스트럭션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턱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만들었지만 결국에는 흡수가 엄청 심해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몇 개 심어서 하긴 했지만 참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센트럴 타입의 헤만지오마를 미리 발견을 했더라면 브리딩을 하는 것을 좀 발견을 했더라면 턱뼈를 일정 정도는 유지를 할 수 있는 상태였는데 치아가 흔들거리고 앱세스라고 잘못 판단하는 통에 결국에는 센트럴 헤만지오마를 턱뼈를 잘라내고 다시 또 이식하는 이런 수고로운 과정을 다시 거치게 됐습니다. 네, 여기에는 이제 일리악 본그라프트도 같이 했습니다. 여기에는 메로우 자체 내에다가 일리악 본그라프트를 같이 해서 뼈를 만들게 됐죠. 이렇게 이제 뼈가 연결되는 뼈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흡수율이 상당히 높고 그래서 어려움이 상당히 있는 상태입니다. 코티코 펜설러스 형태로 플랩 서저리를 하고자 하는 스킨이라든지 머슬층이라든지 마스큘라리티를 제거를 하기 위해서 페트로스 아터리라든지 페로니알 너브라든지 베인, 아터리 베인을 일정 정도 떼가지고 스킨과 함께 이식을 하는 방법을 취할 수가 있고 맨디블이라든지 맥실라라든지 이런 데 이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하악이나 상악의 디펙트가 큰 6cm 이상이 디펙트가 있을 경우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때 이제 이런 이식을 많이 했지만 임플란트 식립하기에는 퀄리티가 상당히 떨어지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 티비아 본 그라프트를 할 경우에 임플란트 식립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에 조금 생각을 좀 달리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티비아 본 그라프트는 엔테리어 티비아 아터리, 페로니알 아터리, 뉴트리언스 아터리, 페로니알 서플라이 이것을 통해서 티비아 본 그라프트가 블러드 서플라이를 하게 되고 이 블러드 서플라이를 하기 위해서 엔테리어 티비아를 끊고 그다음 페로니알 티비아를 끊어서 하반까지 끊어가지고 이것을 이식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뼈는 이 정도까지 뼈를 채취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바스큘레티를 채취해가지고 이식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보통 티비아 너브앤 아터리하고 그 다음에 페로니알 아터리안 베인하고 아터리아 베인하고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티비아하고 피블라하고 완벽하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리악 봉글 그 티비아 봉그라프트를 해서 임플란트도 이렇게 식립하거나 일리악 봉그라프트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리컨스트럭션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케이스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하악과 상악에 해당되는 임플란트를 고려를 하는 리컨스트럭션 플레이트를 했었다.